뉴질랜드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브로커를 지금 원래는 안 쓰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브로커 즉 컨설턴트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코치님 지금 답변해 보세요.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어떻게 달라는지. 썼을 때가 일단 시간적으로도 빨랐고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시행착오가 적었죠. 그게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만약에 안 썼을 때 했던 아, 돈으로 그 따지면 실수와 어마어마하죠. 음. 썼을 때 했던 시행착오에 대한 그 돈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만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최소 한 3억에서 한 4, 5억까지 돈의 어떤 그 비용, 네, 최소 4억 정도 이상은 추가 비용 발생했어요. 최소. 그거예요. 사람들이 의사결정 내릴 때 결국에는 막 내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막 내리지 않고 자꾸 불확실해 하냐? 그거는 자기가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답을 빨리 얻으면 제일 잃지 않는 거거든요. 제일 잃지 않는 건 내 인내심도 필요 없이 내 어떤 그 인내하는 고통도 필요 없이 바로 얻는 게 제일 많이 얻고 제일 빨리 얻고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비합리적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예. 근데 그걸 원하는데 앞에서 경험한 사람이 컨설턴트잖아요. 그 뉴질랜드 네. 브로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뉴질랜드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 걸 많이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는 뉴질랜드 처음 가는 사람이고. 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를 더 듣고 결정하는 거랑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AI의 생각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분야, 내 이 경제, 그건 뉴질랜드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그게 경제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 경제하고 연결됐을 때, 내 경제하고 연결됐을 때를 비교하면 3억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거 알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음. 그래서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혼할 때도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 남자는 다 좋은데 뭔가 이게 부족하다거나 또 저 남자는 이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없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누구를 선택했을 때 최고의 베스트 버전인지 그리고 그 남자를 심지어 지금 선택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당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이 애 아빠, 얘가 애 아빠 아니고 제가 애 아빠였으면, 제가 애 엄마였으면이라고 하는 그 쓰면이라고 하는 그거를 누구나 결혼하면서 안 풀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후회는 한 번쯤 있었다고 생각해. 그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았던 사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옆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너 사실 이 남자를 결정할 때는 이런 체크리스트로 인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옆에 제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그냥 직방으로 그냥 느낌이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만 해도 그냥 나오는 K 그런 사랑 영화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 다 그걸 홍보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걸 홍보하는 데 많고. 그러면 결혼 자체에서도 그게 의사결정인데 그 의사결정을 그 컨설턴트가 물어보고 이런 걸 실제로 컨설턴트 있어요. 결혼에 관해서 결혼 브로커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누구나 우리는 다 컨설턴트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23살에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던 건 중간에 그런 컨설턴트가 짐 론, 토니 로빈스, 뭐, 뭐 투자자 금융계 짐 로저스, 뭐 또 기업계 뭐 스티브 잡스, 도널드 트럼프, 뭐 네? 티 하버 에커 뭐 성공 강의를 하는 사람들 뭐 또 누구라 나중에는 뭐 깔때기 법칙 세일즈 퍼널이라고 라스 브란슨 그리고 또 누가 했어요. 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되게 유명했거든요. 호주에서도 로버트 키요사키 그다음 또 누가 했어. 예, 정말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
포점 퓨저라고 그 어떤 회사의 전문 웰네스를 다룬 또 그런 또 강사가 있었고 또 중국 강사도 있었어요. 중국 강사도 다양한 강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컨설턴트예요, 사실은. 자기의 어떤 기반했던 내용, 그리고 자기의 고객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23살에 내가 그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영어는요, 다른 사람이 호주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영어보다 더 질이 좋은 영어를 저는 23살부터 시작한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도 그런 영어를 못 배웠어요. 근데 호주에서 저는 그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질 좋은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브로커의 영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정체성이 컨설턴트가 됐고 나는 내가 컨설턴트인지 몰랐어요. 난 그리고 컨설팅을 사실 혐오했어요. 왜? 책을 읽다 보면 컨설팅에 대해서 혐오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래서 나는 관리자는 다 머저리인 줄 알았어요. 그때 스티브 잡스가 관리자를 싫어해요. 실제로 관리자, 머저리 관리자들 많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선에서 징징거리고 관리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혁신을 일으키면서 관리가 되어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저는 관리자가 머저리들이 하는 직업이 관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관리자가 정말 중요한 직업이구나. 근데 관리자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 기준이 스티브 잡스가 너무 그 기준을 높게 잡다 보니까 관리자 컨설턴트를 많이 까는 어떤 그런 그 뭐야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중간에 그 컨설턴트예요. 근데 그 컨설턴트도 요즘에 가짜 사기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을 걸려내는 그 작업, 그리고 그 사기꾼들의 내가 한 번씩이라도 당해보면요. 아, 누가 사기꾼인지 이걸 나 파악이 돼요. 근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말을 하니까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진짜 컨설턴트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아는 방법에 대한 그 기준, 음, 그거를 만약에 저랑 더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은 컨설턴트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못하는 컨설턴트가 대부분이에요.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 컨설턴트가 필요하냐? 특히 요즘에 AI도 나왔고, 어? 뭐 나름 유튜브에서도 참 다양한 강의들도 좋은 강의들 많고,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그런 대학교 교수들, 그런 강의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영어든 한국어든 사실 요즘에 많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내 옆에 코치나 컨설턴트가 필요하냐, 이 결정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왜 옆에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런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티카타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냐.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나약한 거예요. 저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 그 나약함이 더 커져요. 좀 음, 잔잔할 때는 그 나약함이 숨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운이 좋게도 잔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나약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치는 그런 어떤 쓰나미, 그런 불확실성, 그걸 이겨내는 힘이 앞에서 어때요? 운이 좋게도 잔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듣기 좋게는 편안한 삶, 좀 약간 중산층 정도에 대한 삶을 살았다. 요런 사람들이 특히 제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돈은 좀 있는데 갑자기 내가 들이닥친 문제, 그리고 좀 공허한 삶, 요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확실성이 갑자기 자기 삶에 들이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저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 힘들다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봤더니 제 영상은 약간 뭐 여기 뭐 이런 MSG라든가 뭐 이런 편집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아주 다이렉트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얘기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후련함, 그 속 시원함 이게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얘는 뭐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서 그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그 느낌,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끌린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걸 알 거예요. 예. 내 삶이 사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실제로 가장 큰 구멍이 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사실 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음, 그 구멍이 어디서 나오냐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그럭저럭 살았어. 근데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음,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까? 내 선택에 있어서 이런 선택을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음, 뒤로 갈수록 그 나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음, 네. 뒤로 갈수록. 음, 앞에서는 몰라요. 앞에서는. 예, 앞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다 살아왔고 과거를 보면 생각보다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나약함이 커져서 나오고 그 공포심이 커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나이에 뭔가는 하고 싶어. 뭔가는 더 하고 싶은데 공포심이 그 나약함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나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걸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걸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계속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공허함이 더 커지고 그리고 뭔가 뭐라고 하지? 더 힘들어진다고 할까? 예. 음,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예, 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할 때 빠른 결과를 이 사람들도 아마 좀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 거예요.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음, 근데 빠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난달보다 음, 최소 2배에서 10배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찾는 거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지난달보다 10배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일단 1번 이 고민을 못 해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민이 없이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난달보다 한 10배의 모멘텀으로 성장하고 10배로 내가 수입이 커지고 10배로 내가 지금보다 뭔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게 작년보다 아니라 네, 지난달보다 혹은 지난주보다. 근데 그 모멘텀을 찾는 게 사실은 성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같으면 또이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그래 그걸 목표로 해요. 음, 지난달보다 한 10% 성장하면 됐다. 혹은 지난달보다 같거나 지난달보다 조금 내려와도 그래도 다행히 이만 이렇게 돼도 감사하다. 제가 수강생들하고 코칭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지난달보다 10배 정도 성장하는 걸 위해서 24시간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제가 그걸 주려고 하면 어떻게 저한테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미 만족한다고. 예. 나는 그렇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달보다 어떻게 10배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바꾸려면요. 네, 내 생각하는 구조를 아예 바꿔버려야 돼. 그런 음, 의사결정을, 아니,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예? 이렇게 네, 영감 받을 때 있지 않아요? 특히 난 네, 남자면 난 다 영감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영화 안에서 멋지게 뭐 레스토랑에서 양복을 멋있게 입거나 아니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되게 누구 바라보더라도 그 멋있는 삶이 있거든요. 그 남자와 여자의 네,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걸 음, 보면 우리가 특히 나이가 젊을 때 그걸 보면 어때요? 와, 내가 영감을 영화에서 또 많이 자극받잖아요. 맞죠, 맞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음, 그게 뭐냐면 지난달보다 10배씩 성장해야 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음,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내가 사는데 그 영화는 그냥 영화예요. 근데 음, 누군가한테는 영화가 나한테는 진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부러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영화를 보면 힐링하고 자극받는 게 왜 그럴까? 내가 하지 못한 걸 대신 저 영화에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음, 사람은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내 멘토가 되고 내 브로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저는 실제로 영화를 그렇게 봐요. 내가 만약 탐 음, 크루즈를 본다. 내가 어떻게 하면 탐 크루즈의 비하인드 씬스처럼 어떻게 하면 탐 크루즈만큼의 그 마인셋을 가지고 내가 저 정도로 성공을 못 하더라도 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탐 크루즈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근데 음, 대부분 사람들이 그 탐 크루즈를 보고 멘토 브로커라고 컨설턴트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영화의 주인공에서 끝날까? 그게 머릿속으로 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주인공의 또 이름을 따고 싶어 해요. 내가 음, 영화를 딱 봤는데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그걸 또 따고 싶어 한 거예요. 왜 따고 싶어 할까? 조금이라도 스피릿을 조금이라도 먹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음, 가져오고 싶으니까. 그게 뭐냐면 지난달보다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셋,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해주던가요? 혹은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던가요? 이런 기똥찬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에너지를 관리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하는 바로 역할이 이거예요. 자, 이 역할이 확 들어오면 처음에는 음, 불확실하고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게 커 보이고 막 두렵고 음, 나약해 보이고 공포심이 이렇게 컸는데 네, 컨설턴트로 인해서 이런 자극과 이런 음, 신선한 물, 더러운 물이다가 갑자기 수돗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왔어. 더러운 음, 물이 갑자기 깨끗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 오염된 물이 음, 프레시한 물로 변화되면서 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작아 보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 불확실성이 사실 불확실성이 아니네. 잔잔해 음, 보이는 거예요. 왜? 더 큰 파도가 들어오니까. 음, 근데 어느 누구도 너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너도 이렇게 컨설턴트 할 수 있고 너도 브로커의 역할로 인해서 내가 쥐꼬리만한 돈을 내고 사실 이 자극을 받는 그 가치와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한테 그것도 365일 동안 계속 이거를 이 에너지를 준다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컨설턴트 고용 안 할 음, 이유가 없겠죠. 팀 그렇죠. 코치님 뒤에 책들이 다 뭐예요? 모두 다 컨설턴트가 쓴 책이에요. 음, 그 책들이 주는 역할이 뭐예요? 페이지 한 장 한 장 하루에 10페이지, 20페이지만 읽어도 그 습관만 18개월 동안 바꿔놔도 음, 제가 방금 얘기한 나약함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약함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공포심을 오히려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공포심 있어요. 저도 나약함 있고 네, 저도 공포심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의 머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 네, 비즈니스 마인셋이. 그리고 그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들어온 나의 의도는 항상 이래. 이렇게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난주보다 혹은 어제보다 10배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난 내가 16년 나의 비즈니스보다 어떻게 하루에 내가 버는 돈이 지난 16년 동안 총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나의 모멘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꺼내면서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그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한테 일단 1번 와닿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런 무료로 우리가 제공할 때는 아 그냥 제 에너지 좋구나 동기부여 잘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360을 하나하나 제자들한테 이거 만들어 주는지를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안 해서 우리 같은 컨설턴트 고용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을 아낀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죠.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잃은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냥 뉴질랜드 하나 가는 거에 있어서 브로커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음, 3억을 잃을 뻔했잖아요. 3억. 네, 우리가 최소죠, 만약 세 최소. 사람이면 한 사람이 3억이면 얼마예요? 음, 9억을 잃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절대 한 사람이 아니겠죠. 봐봐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근데 브로커만 제대로 쓰면 어때요? 3억을 절약하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브로커 쓸고 고용할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항상 음, 누구한테 고용 당할 생각만 하지. 알바나 네, 찾을 생각은 하지. 누구 밑에 음, 들어가서 일하고 그 일당 월급 받을 생각만 하지. 내가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 받은 물고기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미끼로 해서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생각 어느 누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컨설트 이런 얘기를 해줘도 영화 얘기나 듣고 우리를 뭐 강의팔이나 생각하고 책은 책팔이라고 생각하고 뭐 폰은 폰팔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팔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기꾼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폰팔이 하면 나쁘게 들리잖아요. 보험팔이 하면 네, 일단 나쁘게 들리잖아요. 강의팔이 하면 일단 나쁘게 들리잖아요. 왜 그걸 이용할 수 없지?
그게 음, 고착된 마인드고, 그게 중간에 컨설턴트와 그 고용자 그 마인드를 뭐좀 마사지 해가지고 좀 유연성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고착돼 있어요. 이 음, 남자랑 내가 오늘 밤에 자면은, 내 첫 경험이 날아나면, 나는 소중한 여자가 안 될 것이고, 나는 뭐 이런 처녀가 이제 몸이 날아가고, 내가 이런 남자한테 하찮은 남자한테 줘버리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고착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도 30대 초반까지도 한 번도 자기의 경험을 함부로 남자한테 안 주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남자랑 결혼하는 사람 음,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제 동창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결혼 잘못했어, 그 사람. 음, 결혼 잘못했어. 근데 결혼 잘못한 이유가 뭘까? 다양한 경험, 다각화된, 너무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고착돼 있고, 너무 뭐라고 하지?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다각화예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착하게 혹은 그런 식으로 산다고 내 인생이 안 풀려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보고, 책도 그냥 한 가지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책도 읽어보면서, 그리고 책 말고도 동영상도 보고, 동영상 말고 실제로 내가 직접 나가서 돈도 벌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이게 다양한 경험이 사업도 해보고, 정말 이건 정말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은데, 의사결정을 잘못하면요, 3억이 아니라니까요. 불확실할 때, 나약할 때 의사결정을 더 못해요. 결정을 더 음, 못해요. 3억이 아니라니까. 내 인생의 목숨값이에요, 그거는. 그 목숨값과 돈을 왜 비교하냐, 이거예요. 음, 저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전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궁리를 계속 해요. 음, 음, 아니, 돈을 아껴서 통장에다 넣어 놓으면 디지털이고 숫자예요. 네. 그거는 마치 오줌을 아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줌을. 그 오줌통이 계속 차는 거예요. 그거 워런 바핏이 얘기한 거예요. 현금을 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줌통 같대요. 음, 근질근질해가지고 자꾸 싸고 싶고 싸야 되는 거 안 좋은 느낌이거든요. 오줌통이 음, 그 오줌통을 점점 크게 만들어 뭐 할까요? 음, 그래서 자본 배분에 있어서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자들은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최대 50% 이상이 아니에요. 50% 미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는 다 어디에 있어요? 자본 배분에 대해서 뭐 주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품에 뭐 부동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 미만 어때요? 투자 펀드 회사도 보통 현금 비중이 30%예요. 30%. 근데 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돈을 고스란히 벌고 넣고 돈을 음, 벌고 넣고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돈을 다시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투자할지도 모르겠죠. 왜? 음, 남자도 선택할 줄 모르는데 부동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를 잘못 만나는데 빨대 음, 꽂혀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이혼할 때 싹 다 남녀 다 그래요. 다 반반씩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세금에 대한 걸 모르고 소송에 대한 걸 모르고 당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론인 것 같아요. 의사결정이 3억짜리 아니에요. 우리가 뉴질랜드 고작 브로커 없는데 3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내 음, 인생 기반에서 나한테 진정한 필요한 코치라든가 컨설턴트를 고용 안 했을 때는 3억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 날라간다니까. 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대표님 말씀하신 거 진짜 공감되는 게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나약할 때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결혼이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가 뭔가 경제적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그 나약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 항상 그 끝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줄 모르면 사실 작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은 정해져 있고 이득,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이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가 막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좀 각인을 하게 됐어요.